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튀르키예 지진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진 일주일째 구조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시점이지만 오늘도 기적처럼 생존자들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3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 숫자가 앞으로 2배 더 늘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굶주린 주민들이 약탈에 나서면서 구조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정동훈 기자입니다. 잔해 밑에서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구조대원이 아기를 빼내 번쩍 들어올리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생후 7개월 된 이 아기는 무려 140시간을 버텨낸 끝에 구조됐습니다. 136시간 만에 구조된 7살 여자아이, 133시간 만에 다시 빛을 본 청년. 골든타임을 한참 넘긴 오늘도 기적 같은 생還소식은 이어졌습니다. 탐지견을 대동한 우리 구호대의 구조활동도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51살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차례대로 구조해 현재까지 구한 생존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집계된 사망자는 3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만큼 더 나올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I think it's really difficult to estimate, obviously very precisely, because you need to get under the rubble. But I'm sure it'll double or more. 외곽 지역은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일단 땅부터 파놓고 이름조차 모르는 희생자들의 시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ümkün değil. Çünkü bir günde buraya 80-90 cenaze geldi. 설상가상으로 약탈 행위까지 시작됐습니다. 굶주린 시민들은 빈 상가에 들어가 식료품과 생필품을 훔쳤고 심지어 구호 트럭까지 습격했습니다. 정부의 엄단 방침에 따라 경찰이 배치되고 50명 가까이 체포됐습니다. 불안해진 치안 사정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구호팀이 구조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은 최소 87만 명이 식량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100년간 끊겼던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 간 국경을 여는 등 긴급 구호품 수송을 위한 육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무너진 건물에 매몰된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보다 생존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각국의 구호팀들은 그야말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 현지에서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자기 울려 퍼진 호각 소리에 중장비도 구조대원들도 일시에 동작을 멈춥니다. 행인들은 제자리에 멈춰서고 실종자 가족들은 숨죽여 현장을 바라봅니다. 생존자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혹시라도 생존자가 보낼지 모르는 구조 신호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수색이 진행 중인 또 다른 건물, 경찰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소리조차 조심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헬기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그래도 또다시 처참하게 무너진 잔해를 뒤지며 생존자의 흔적을 찾아 나섭니다. Dinleme yapıldı. Cihazlarla ses olduğu ortaya çıktı. Çalışmalar devam edecek. İçeride canlı var. 다른 현장에선 건물 잔해가 무너지면서 구조대를 덮쳤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전고투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를 구했다는 소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들것에 실려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사망한 희생자들입니다. 이곳 하타이 수색 현장에선 거의 20-30분 간격으로 희생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급차가 들어왔다는 것, 또 어디선가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의미입니다. 시신 운구를 위해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건물 옆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기도를 올립니다. Biz buradaki ve bütün dünyadaki olan herkese her şeye üzülüyoruz. Hepimiz insanız. İnşallah insanlar böyle acıları yaşamaz diye dua ediyoruz. Tüm insanlık için, tüm dünya için. 일주일 전만 해도 강변을 산책하고 커피를 마시던 일상의 공간은 참혹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 그 2배 이상의 시간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국제 적십자사는 이제 수색 구조에서 생존자 지원으로 현지 활동의 중심축이 옮겨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더 생존자를 찾으려는 각국 구호대의 수색은 여전히 필사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에서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평창의 한 스키장 인근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차량에 불이 붙어 차에 타고 있던 20대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들은 서울의 한 대학교 스키 동아리 회원으로 알려졌는데 차량 문이 심하게 찌그러져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승용차를 휘감았습니다. 뒷부분이 교량의 반쯤 올라간 채 불에 탄 차량은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한 리조트 인근의 회전교차로 앞에서 20대 여성 1명과 남성 4명이 탄 승용차가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커브길을 따라 달려온 사고 차량은 이곳 다리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불이 난 걸로 추정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차에 타고 있던 5명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차량이 보호 난간과 도로 연석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차문이 심하게 찌그러져 문을 열고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고를 받고 9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래서 1차 화재 진압을 한 후에 최종 사고자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한 뒤 수습 작업을 벌였고 오늘 오후 시신을 강릉 소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스키 동아리 회원들로 일부는 지난달 2일부터 평창의 스키장에서 훈련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근의 CCTV를 확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몇 달째 수돗물 절약 운동을 벌여온 광주광역시에서 정수장 밸브 사고로 아까운 물 수만 톤이 그대로 버려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단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광주 시민의 40%인 60만 명이 물이 끊겨 불편을 겪어야 했고 정수장 주변에는 큰 물난리까지 났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수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차량들이 위태롭게 물속을 헤쳐갑니다. 마치 폭우가 내린 것처럼 쉴 새 없이 물폭탄이 계속됐고 심지어 인근의 농경지까지 덮쳤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광주 덕남 정수장에서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수돗물이 정수장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수돗물은 정수지에서 배수지를 거쳐 공급되는데 정수지의 지름 1.8m짜리 밸브가 고장으로 닫히면서 정수지를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밖으로 넘쳤습니다. 광주 지역의 심각한 가뭄으로 시민들이 몇 달째 절수 운동을 벌이며 물을 아끼고 있는 상황에서 수만 톤의 물이 그대로 버려진 겁니다. 물이 지금 가물다고 지금 집집마다 물도 지금 아껴 쓰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수장 가둬놓은 물이 다 터져가지고 식수로도 못 쓰고 이게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죠. 긴급 보수에 나선 광주시가 오후 1시부터 물을 끊으면서 주변 지역에는 대규모 단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설거지는 물론 화장실 사용도 하지 못한 채 휴일날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물이 안 나오면 많이 불편하죠. 많이 불편한데 이제 화장실도 불편하고 설거지 문제, 세탁 문제 여러 가지가 불편한데 식수까지 끊긴 일부 시민들은 생수를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먹는 물이 식수가 없으니까 정수기가 없다 보니까 없어서 이제 물 드시라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번 사고로 광주에서 물이 끊긴 지역은 서구와 남구, 북구, 광산구 등 4개 구. 피해 시민은 광주 시민의 40%에 달하는 6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지역 대부분은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가운데 광주시는 오늘 밤 자정을 전후해 수돗물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3년 전 집값으로 되돌아간 아파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낮아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집을 팔아도 돌려줘야 할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와 인천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를 분석했더니 이런 아파트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인천의 이 대형 아파트 단지는 가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2년 전 6억 8천만 원 최고가에서 최근 3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집주인들을 불안케 하는 건 집값 하락이 다가 아닙니다. 고점인 시절 4억 5천만 원까지 받고 전세를 줬는데 지금 전세는 2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세 만기가 돌아오지만 새로 전세를 들여 돌려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매가 3억 5천만 원보다 돌려줘야 할 전세가가 많게는 1억 원이 더 비싸서 집을 팔아도 돌려줄 전세금에 모자라는 역전세 현상, 속어로 깡통 아파트가 됐습니다. 다시 전세를 놔서 보증금을 반환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금매로라도 해야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집들이 나와요. 역전세 현상이 난 집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고 전세금보다 최근 매매가가 낮게 거래된 아파트 단지는 수도권에서 급증 추세입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인천으로 10월 40.4%에서 11월 48%, 12월에는 56.9%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경기도 역시 계속 높아져 깡통 아파트 거래 단지가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아직 신고가 마무리되지 않은 1월 실거래 상황은 더 악화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12월 데이터로 저희가 분석을 했지만 1월은 오히려 더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 같은 단지는 1년 내 거래가 없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위험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수도권에만 40만 가구 넘는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매매가는 더욱 기존 전세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오랜 기간 거래가 없는 곳은 주변 시세를 꼭 확인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전북 전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수십 년째 은행 거래가 막히고 유치장애까지 갇혔는데 알고 보니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보는 MBC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환갑이 된 정기령 씨.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신 앞으로 250여만 원의 근로소득이 잡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온 정 씨로서는 전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국가장학금 신청하는데 등급이 너무 8등급인가 올라왔다고. 전에 6등급이었는데. 사실 황당한 일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은행에선 이미 통장이 개설돼 있다는 말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경찰 불심 검문에서 지명 수배자라고 나와 유치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정 씨가 수십 년째 이런 일을 겪는 이유. 바로 정 씨와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60년 전 정 씨가 태어난 전북 장수군 천천면에서 같은 날 김모 씨도 태어났는데 면사무소에서 두 사람에게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겁니다. 온라인 발급도 하고 이런 체계가 잡힌 지가 20년도 채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30년 전이면은 수기로도 많이 했어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정작 김 씨는 지난 1995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직접 이 사실을 관공서나 은행 등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 씨는 이후에도 계속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해결을 안 돼가지고 막 속이 막 울렁울렁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답답하지. 왜 행정소송을 하지 무엇을 하지. 근데 그 행정소송이 그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당 면사무소 측은 실수를 인정한다면서도 정정 책임을 김 씨에게 미루다 MBC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 다시 한번 이 정정이 됐으니까 기존 자료나 이런 거에 그 수정을 좀 참고를 해라 하고 이제 공문 같은 건 보내드릴 수가 있죠. 국세청도 소득 정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MBC 뉴스 정자형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느닷없는 대통령 탄핵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한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탄핵 사태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말해 시작된 건데 맹 비난이 쏟아지자 김 후보는 안 후보가 2년 전 윤 대통령을 비판했던 발언까지 꺼내들며 반격했습니다. 구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향해 여당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게 말이 되냐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어떤 정신 상태길래 저런 망상을 하느냐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너무나 지금 조급하고 본인이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은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결국 그래서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대선을 꿈꾸는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현재 권력인 대통령과 부딪힌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준석계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천하람 후보도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김 후보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여당의 전당대회에 왜 결코 등장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옵니까?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아무리 본인의 지지율이 조급해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던 분이 이제 탄핵으로 당원들을 협박해 표를 얻으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계속되는 공세에 김기현 후보는 안 후보가 이상민 장관 탄핵처럼 대통령에게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대선 후보 연설에서 1년만 지나면 윤석열 후보를 찍은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거라고 한 발언을 소환하며 맞받아쳤습니다. 많은 우리 당원들께서는 과거 안철수 후보가 보였던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합동 연설회가 열리는데 당권 주자들의 공방은 더 가열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특검법을 발의하려면 정의당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데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은 추진하겠다면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김건희 쌍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일부 유죄 선고가 나오자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며 특검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 추진엔 정의당도 화답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권층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의당은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엔 신중할 때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칫 이재명 방탄이란 정쟁에 휘말려 진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 또한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인 만큼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이 어려워 곧장 본회의에 올리려고 하는데 정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정의당이 천막농성을 하면서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부터 차례로 공조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니 곧 더불어검찰청이 만들어질 지경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당대표가 대법원장을 겸직하겠다고 하십시오. 특히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정점이라며 방탄하다 잘 안 되니 검찰 대신 입맛에 맞는 특검에 수사를 넘기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겨울 나들이를 나온 수달 가족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멸종 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수달이 이렇게 쉽게 목격된다는 건 기존 서식지가 파괴됐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 배온에 꽁꽁 얼어있던 물길 사이로 무엇인가 고개를 내밉니다.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입니다. 따뜻한 햇볕이 만들어낸 얼음구멍 안팎으로 수달 한 쌍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수달이 지나간 눈밭에는 작지만 선명한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수달 가죽도 훨씬 더 잘 보여요. 가족들이 몇몇 가족들이 우리 박내리에 살고 있는데 며칠 전 이 부근에서는 나들이 나온 수달 가족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얼음 위에 짙은 색 수달이 한 마리 보이길래 유심히 지켜보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또 다른 두 마리가 더 나타나서 서식지 파괴와 밀렵에 시달리던 수달은 지난 2017년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습니다. 수달의 서식지로 알려진 물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달은 길이 10km 안팎의 강과 하천에서 서식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수달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한강에서는 수달 15마리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종종 발견되는 빈도가 늘어나는 것이지 그 수달의 개체수가 이제 증가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했던 수달이 사람들에게 자주 노출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서식지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최근 액화 천연가스, LNG 요금이 폭등하면서 일반 가정뿐 아니라 산업계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도자기 제조업체들은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가마는 멈춰섰습니다. 생활자기를 만드는 공장은 한 달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굽기 위해 쓰는 액화 천연가스, LNG 요금이 지난 1년 사이 2배 이상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마를 계속 돌린다는 것이 앞으로도 이제 걱정이 대상입니다. 지금. 전남 무안은 전국의 생활자기의 60-70%를 생산하고 있는데 무안의 대형 10개 업체 가운데 서너 곳이 휴업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에 흙이나 도료를 대는 중소업체들도 50여 곳이나 되는데 연쇄 휴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근근히 버티거나 LPG를 쓰는 업체들도 2분기 추가 인상 전망에 휴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있어도 생산을 안 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도저히 이게 가동이 불가능하고. 하지만 지자체는 특정 산업 분야에만 가스비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도자기 업체들은 휴업 이외에는 딱히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까지 겹쳐 성수기인 겨울에도 도자기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도자 산업계는 IMF 사태 이상의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벽에 붙여진 바나나 1개. 2019년 세계적인 미술 박람회에서 무려 1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 바나나는 한 행위 예술가가 먹어버리면서 더 화제가 됐었는데요. 권위에 대한 조롱일까요? 최근 미술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작가로 떠오른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들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미술관 입구.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옆으로 한 남자가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왜 이런 데 노숙자가 있지? 로비에서는 웅크린 채 기둥에 기대 앉은 또 한 명의 남자와 수십 마리의 비둘기 떼를 마주하게 됩니다. 시위하시는 분인 줄 알고. 어디선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움직이는 조각은 사람들 사이를 누빕니다. 허공에 매달린 박제된 말이 시선을 빼앗고 바닥을 뚫고 머리를 내민 사람이 인사를 건넵니다. 붉은 카펫 위 시신의 모습을 한 9개의 대리석은 각자에게 비극의 기억을 불러옵니다. 아기가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진짜 같아서 실제 같고 설치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들은 공개될 때마다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돌멩이로 종교 최고 권위자인 교황을 쓰러뜨린 작품은 신성 모독 논란을 일으켰고 독재자 히틀러의 무릎을 꿇려 역사적 트라우마를 끄집어냈습니다. 바나나 1개로 미술계의 권위를 풍자했는데 변기 하나로 미술계를 조롱한 뒷시장에 빗대어지기도 합니다. 첨예한 그 토론들을 유발할 수 있는
물음을 던지는 작품의 형식이거든요. 동전을 놓든 이런 것조차도 작품의 최종 완성본으로 예약 매진 사례를 이어가며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카텔란의 작품들. 저희 지금부터 3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올겨울 난방비 대란의 파장이 왜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 되짚어보고 이미 예고된 전기료 인상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따져봅니다. 또 누구보다 아이를 낳고 싶지만 국가의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난임 부부들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스코틀랜드 셀틱의 오현규 선수가 입단 4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또 독일의 마인츠 이재성 선수는 분데스리가 첫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셀틱이 1대0으로 앞선 후반 18분 오현규가 교체 투입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적극적으로 움직이더니 측면 크로스를 받기 위해 쇄도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내는데도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35분 기다리던 데뷔골이 터졌습니다. 동료의 슈팅을 상대 골키퍼가 막아내자 이를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유럽 진출 4경기 만에 터진 첫 골. 팀 동료들도 그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 왕성한 몸놀림으로 팀의 5대1 승리에 힘을 보탠 오현규는 경기 직후엔 조하트가 알려준 춤사위로 홈팬들과 승리의 기쁨을 주고받았습니다. 독일 마인츠의 이재성은 분데스리가 첫 멀티골을 신고했습니다. 전반 21분 역습 상황에서 선제골에 이어 후반 7분엔 상대 수비를 벗겨내고 재치 있는 추가골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시즌 5호 골과 6호 골을 기록한 이재성은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을 받았고 최근 리그 4경기에서 4골로 물오른 컨디션을 자랑했습니다. MBC 뉴스 박정입니다. 아시아 실내 육상 여자 투포환에서 우리 선수들이 1, 2위를 휩쓸었습니다. 한국 육상 역사를 새로 쓴 기쁨의 하이파이브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엄청난 괴력을 자랑하는 이 선수, 바로 여자 투포환 대표 정유선 선수입니다. 16m 98을 던지면서 우승을 차지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아시아 실내 육상 최초의 금메달.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4년 선배 이수정 선수까지 당당히 2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서로를 축하한 두 선수. 육상 시상 때 1, 2위 자리를 휩쓴 모습이 낯설면서도 참 자랑스럽네요. 다음은 프로농구입니다. 4쿼터 추격에 나선 SK. 김선영이 공을 잡고 서서히 드리블하더니 리버스 레이업을 성공시킵니다. 넘어지면서도 엄청난 감각으로 보너스 원샷까지. 승리는 아쉽게 LG에 내줬지만 이 순간만큼은 팬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았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네, NBA에서 나온 엘리옵 덩크 슛입니다. 채공 시간이 정말 대단한데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온화한 날씨 속 하늘빛은 더 탁해졌습니다. 현재 서쪽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 서울 동작구가 83, 아산이 105마이크로그램 등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고요. 경기 남부와 인천, 충남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에 있는데요. 내일도 서쪽을 중심으로 오늘만큼 공기가 탁하겠고 모레부터야 청정한 공기가 들어오겠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시면 남쪽으로 약한 저기압이 지나고 있고요. 영동 지방은 차가운 북동풍이 눈구름을 불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제주도에 10에서 30mm, 그 밖에 남부 지방은 5에서 10mm가량이 되겠고요. 모레까지 강원 산간 지방에는 최대 30cm가량의 많은 눈이 오면서 대설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동해안의 눈구름은 주 중반까지도 길게 머무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남쪽의 비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은 종일 먼지 구름이 머물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2도 등 전국이 영상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9도, 대구 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 대비는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